항상 그 요식업을 하셨어가지고 마른 반찬의 대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분한테 이제 애터미 제품을 잘 쓰시는 분이어서 열심히 꼬셨어요. 애터미 세미나를 가고 제가 꼭 성공시켜 드릴 테니까 같이 좀 애터미 좀 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렇게 그 뭐랄까 그 음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계신 그 라인뿐만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게도 제 좌우 모든 분들을 위해서 100인분이 아니라 진짜 몇백 인분의 음식은 행사 때마다 정말 반찬 값도 안 받으세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밖에 없진 않죠. 그분 운전도 하시거든요. 저는 그분한테 운전도 배웠어요. 네. 진짜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짜 그 마음 하나 나와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지금까지도 애터미 사업 너무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함께 채워가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지금도 저 어제도 그 얘기 들었어요. 애터미 하는 사람도 너무 많다고. 그래서 애터미를 얘기를 하면은 나 이미 주변에 누구도 해 내가 쓰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아서 애터미를 할 수가 없다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터미를 하기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를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사장님 100만박 세미나 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거기에 보면 회원수가 점점 줄었어요. 최근에 몇 년 동안에. 그만큼 애터미를 정확하게 알고 소비하는 사람조차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애터미를 아는 거예요. 애터미, 여러분 애터미 모르세요? 이 브랜드 마크 모르세요? 애터미 프로폴리스 청 모르세요? 그걸 쓰고 있지 않아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 친구들은 아직도 대학교 다녀요. 정말 대학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대학을 입학할 때는 치약이 한 4-5 종류 대학에 쓰는 치약의 종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딱 2가지 종류 치약을 쓴대요, 사람들이. 첫 번째, 우리 타사, A사의 글리스터 치약. 두 번째, 똑같은 A사의 다른 A사지만 애터미의 프로폴리스 치약. 이 2가지 중에 하나를 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에서. 얼마나 지금 애터미가 많이 알려진 거예요. 저 초창기 때 애터미 얘기하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메이 같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뭔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 보면은, 그러면은 내가 왜 너한테 애터미를 제품을 쓰고 애터미를 알아봐야 돼 라고 누군가가 생각할 때 당연히 나한테 알아봐야지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이런 그 나를 갖고 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는 후속 관리예요. 저는 정말로 이 후속 관리에 진짜 목숨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인맥이 없었거든요. 정말 매일 좌우 한 명씩을 쫓아다녔어요. 매일. 진짜 나중에는 저희 이모를 제가 이렇게 열심히 찾아갔어요. 이모랑 친하거든요. 친이모예요, 친이모. 그래가지고 이모한테 가가지고 이제 애터미 세미나 듣고 온 것들, 이 제품이 왜 좋은지 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모가 애터미 제품을 안 쓰는 게. 이렇게 좋은 제품을 바쁘다는 이유로, 잘 모른다는 이유로 안 쓰니까 진짜 매일 쫓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모가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야, 미친 거 아니니? 제발 그만 좀 와서 요즘에 너가 제정신인지 내가 지금 판단이 안 선다 막 이러더라고요. 야, 우리 언니가 애터미를 하는 것도 싫은데 너까지 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제가 이모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제품을 써야 돼. 이모 그냥 카드를 줘. 내가 결제를 해서 이모 지금 필요한 것들 탁 시켜놓을게. 그럼 얼마나 편해. 가정주부 안 써도 내가 와서 이걸 체크해주는데. 막 그래가면서 제가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모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어느 순간에 저보다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없다고. 이거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정말 이 후속 관리는 그런 부분부터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정보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품이 너무 많아요. 이 얘기를요 한 달 내내 해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찾아가셔야 돼요. 똑같은 사람을. 가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인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딱 2명을 찾아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음식 잘하시는 반찬의 내가, 그리고 저희 이모.
찾아갔어요. 끊임없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가서 한 거 소개 좀 시켜줘. 진짜 나중에는 서럽더라고요. 아, 그 소개가 그렇게 어렵나? 한 명 좀 시켜주지. 아, 내가 무슨 물건을 엄청나게 파나? 그런 거 못하는데. 진짜 그렇게 서러울 때가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한 이유는 갈 데가 없어서. 근데 많은 분들이 30명이 넘게 아시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밖에 사람을 못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내려놓고 주기적으로 사람을 만나보셨으면 좋겠고, 후속 관리를 할 때 나아가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모두 우리의 처음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었으면 좋겠지만 애터미 안에서는 전 정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젊으니까 말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뭔가 잘했을 것 같잖아요. 아닌가요? 전 정말로요. 정말로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건요. 그렇게 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몰랐고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감사하다고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제 스폰서는 한 분은 저 피아노학원 선생님, 한 분은 저희 어머니세요. 가까운 두 분이.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항상 뭘 그렇게 시키셨어요. 가이드를 하시는 거예요. 학생이고 자녀였기 때문에 자, 이번 주에 이거를 해봐. 한 달 동안에 이거를 해봐. 끊임없이 가이드를 해주셨어요. 가이드를. 제가 돌이켜서 이렇게 보고 요즘에 제 산하에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앉아서 어떻게 해야 그들을 애터미를 할 수 있게 안내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해낸 게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다. 그냥 세미나 오세요. 제품 쓰세요. 나가서 사람 만나세요. 그게 너무 모호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는 매일매일 회장님 강의든 애터미 제품 소개든 너가 듣고 싶은 영상 하나를 듣고 그거에 대한 소감문을 카카오톡으로 보면은 전체 보기로 넘어갈 만큼 이렇게 열심히 써가지고 예시로 열심히 써서 이렇게 올려라 라고 했고, 실제로 저는 그거를 1년을 넘게 했어요. 그거를 매일매일 강의를 들었던 게 애터미를 하면서 정말 경제적 자본은 1도 없었지만 그런 저한테 자본이 돼준 게 바로 그런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부터 누구를 만났을 때 오늘은 나가서 파란별 앰플, 앱솔루트 셀렉티브 앰플을 전하고 와. 그러면 이제 그냥 전하고 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는 피부 전문가세요. 화장품 원료 공장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화장품 유통업을 하셨기 때문에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사장님 우리 이렇게 환절기 때 피곤하고 하면은 그 수액이나 이런 영양제도 맞으시잖아요.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피부가 지금 힘든 타이밍인데 파란병 앰플을 쓰시면은 피부에 그런 영양제를 맞는 것처럼 조금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내가 쓰던 화장품 라인에 앰플 한번 추가해서 써보세요. 이렇게 나가서 얘기를 하고 와! 이렇게 던져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케이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엄마 그래도 안 사던데? 이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주질 않던데? 했는데 그걸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했어요.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눈을 번뜩이면서 그 앰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언제? 제가 앰플을 쓰고 효과를 보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 답답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내가 처음에 나도 못했고 우리 모두가 다 처음이 있듯이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 안내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7번째는 상담이에요. 이 상담 저는 참 어려웠더라고요. 항상 그냥 제가 결정하고 제가 무언가 했었지 학교를 다니면서도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선생님한테 그렇게 뭔가 그 상담을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잘하는 건 난데 왜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되지? 전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들이랑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상담이에요. 너는 왜 말을 안 하고 뭘 자꾸 하냐고 해가지고 많이 이제 수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는 거예요. 백지장도 이제 맞나? 박수도 손이 2개가 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게 맞나요? 제가 요즘 한국어를 많이 까먹어가지고 하는데 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 어찌됐든 내 스폰서는 나보다 뭐 하나라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적어도 거절 한 번이라도 더 경험했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자를 찾아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백만장자, 억만장자하고 밥 한 끼를 먹는 것도 진짜 돈으로 살 수 없을 만큼 값어치가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애터미 성공자들과 그 시간을 보내는 거는 그거는 값어치가 있는데 그거보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시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다거나 혹은 저는 그런 때도 있던데요. 너무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폭풍전야인 것 같은 거예요. 대체 얼마나 큰 무언가가 몰려오려고 이렇게 지금 순탄할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때 스폰서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스폰서들이 먼저 불러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잔소리가 되고 무언가 이렇게 뭔가 지적하는 것 같아가지고 시도를 하기가 겁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먼저 이렇게 다가와 주신다면은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성공하실 수 있도록 뭔가 상황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에 놓치지 않고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8번째,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마지막에 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8번째 복제가 있습니다. 이 복제 같은 건요, 표현을 해보자면 원래 것과 똑같은 걸 만드는 게 복제죠. 그럼 여기서 포커스는요, 똑같은 걸 만드는 게 복제의 행위라면은 저는 애터미에서 중요한 건 복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언어를 배울 때 뭘 가장 먼저 배우는지 아세요? 욕을 가장 먼저 배워요. 욕은 어쩜 이렇게 찰떡같이 머리에 남는지 몰라요. 한 번만 들어도 그게 그렇게 기억이 잘 나요. 그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복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한테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내 그룹의 모두가, 내 파트너가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쉽게 복제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럼 이럴 때에 뭐가 중요하냐? 그중 원래 것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사실 어떤 이 보편적으로 좋은 거면은 너무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를 하면서 이 복제의 무서움을 진짜 많이 받고 최근에도 제 파트너가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감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이렇게 긍정적을 넘어서 저거는 잘 모르겠다. 초능력인가? 막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진짜 막 몇 달을 고민했어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전 되게 심란했거든요. 그랬는데 최근에 딱 그분이 이제 팍번 애터미에서 강의를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이거 나를 닮았구나. 나의 이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복제가 되었구나 이분이. 제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자신감은 좋은 거잖아요. 누가 줄 수 없는 거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 우리 겸손함을 또 한번 이제 도전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내가 가장 바라는 모습을 나한테 적용을 하면은 그게 이제 복제가 되어가서 우리 그룹의 좋은 문화로 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최근에 해외에서 계속 사업을 하면서 제 파트너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외분들한테 이제 문화가 정말 중요한데 문화가 너무 다르죠. 일단은 국가의 문화가 달라요. 한국의 문화와 그 나라의 문화가 달라요. 한국은 그래도 어딜 가도 예의를 차리거든요. 제가 다니는 그 나라는요, 길거리에서 주먹질하고 싸우는 것도 가끔 저도 보고요. 그리고 되게 정이 많은 만큼 되게 불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마치 뒤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분들은 앞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되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근데 여튼 그런 식으로 나라의 문화가 좀 다르니까 그런 걸 안내하는 게 좀 어려운데 저희 애텀이 아니잖아요. 애텀이 아니기 때문에 3대 문화 있죠. 그 중에 뭐 나눔의 문화, 동반 성장의 문화, 원리 원칙의 문화 중에 그 나눔의 문화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그룹부터 만들어 가보자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먼저 솔선수범하고 좋은 것들을 이제 나누고 모범이 되면서 이렇게 그냥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참 그렇게 열심히 또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서 그리고 뭐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문화라는 건 다 각 그룹별로 너무 다르잖아요. 제 산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총장도 있고 본부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각자 그룹만의 색깔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하나로 오면은 뭉쳐가지고 함께 하는 것들이 이제 같이 복제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제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이 마지막 말을 하면서 오늘 바쁘게 달려온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안 그래도 말도 빠른데 말을 빠르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쁘게 달려 성공의 8단계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멘트를 좀 같이 읽어드리고 싶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크리스천이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너무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게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봤거든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 뱀이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고 비둘기가 어떻게 순결할 수 있냐고 얘기를 했어요. 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악하다고 생각을 했고 비둘기는 저는 비둘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비둘기는 그냥 좀 피해야 되는 동물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순결하다고? 이걸 이제 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지혜롭다. 조금 더 우리 생각을 경영하라는 얘기가 우리 사원에 있잖아요. 이 사원처럼 좀 더 생각을 단순하게 하는 것 떠나서 복잡하게 하는 것 또한 아니고 진짜 어떻게 좀 바라보는 이 관점을 좀 지혜롭고 영리하게 회장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다. 난 영리한 사람이다. 저는 이 멘트를 너무너무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순결하다라는 거는 우리 정직하고 선한 기업 애터미 딱 그건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얼마나 정직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회사라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아직 그럴 수 없다면 왜 나는 그런 확신이 없는지에 대해서 내가 자본, 이 지식 자본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이 세미나를 통해서 꼭 그런 정직함에 대한 확신을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 사실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고 자꾸 그 길을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이야기드린 이 성공의 8단계 정말 가장 어려운 일은 단순 작업이거든요. 이 단순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하시면서 애터미 사업을 더 이렇게 쭉쭉 성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